네, 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이슈와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인사이트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하락했던 미국 증시 연말 수준 복귀. 미국 증시는 정말 남다릅니다. 최근에 연초에 좀 조정이 있었는데 그걸 다 어느 순간 다 극복을 해냈네요. 네, 그러니까요. 연말 하루 그리고 연초 이후 계속해서 좀 조정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웬걸요? 첫 주는 안 좋았지만 지난주에 거의 다 회복하면서요. 연초 대비 지금 주시장 다시 한번 희망의 불꽃이 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최근 6개월 동안의 3대 지수 추이만 보더라도요. 지금 연말 딱 지점과 지금 시점 같이 그려놨는데요. 충분하게 지금 주시장의 큰 폭의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초 대비 아직 러셀 2천만은 아직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다우, S&P 500, 나스닥은요. 각각 최대 1%, 2%, 3%씩 떨어졌다가 회복한 거기 때문에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다만 지수의 구성 종목들은 각각 평균적으로요. 다음은 3% 평균입니다. 종목 전체 평균입니다. S&P 500은 8%, 나스닥은 9%까지 하락했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수를 읽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특히 종목을 선택을 좀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지금 S&P 500이 거의 연말 대비 똑같은 수준까지 와 있는데요. 종목별로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가 많은 것도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보면은요, 2022년 10월 S&P 최저점 이후로 최대 하락폭은 구에서 각각 12%입니다. 러셀 2천 18%까지 떨어졌고요. 구성 종목의 평균은 20에서 53%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잘 선택까지 하는 그런 큰 재질이 있지 않는 이상 지수에 대한 비중, 벤치마크에 대한 다시 한번 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좀 조정이 시작이 됐고요. 연초에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금방 나왔던 뉴욕 증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종목을 또 잘 골라 잡아야만 이 반등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빅테크주 안에서도 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계속 차별화가 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러셀 2000 안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주고 계셨는데 잠시 상황이 고르지 못해서 제가 잠깐 연결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위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 볼까요, 위원님? 네, 이런 의미는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미국과 한국 구분 없이 늘상 있는 조정과 반등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도 같은 시기라고 저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타일과 지수를 같이 보면은요. S&P 500과 러셀 1000의 성장주는 여전히 플러스가 나고 있고요. 반면에 러셀 1000의 가치 그리고 러셀 2000의 성장 가치들은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11개 섹터의 등락률만 보면은요. 헬스케어와 커뮤니케이션, 필수소비자, IT 등은 증상승했고요. 반면에 테슬라 등이 속해 있는 임의소비재라든가 산업재 그리고 작년 막판에 많이 반등했던 리츠와 금융주는 약승했습니다. 결국 지난 한 주간요.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에 성공하면서요. 연초 대비로 보면 다우, S&P, 나스닥 모두 거의 보합권에서 회복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요. 주피터 네트워크스라든가 팔로알토, 대표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써놓는 엔비디아나 일라릴리, 머크 등 기술주랑 제약주의 가치가 두드러졌고요. 특히 작년 내내 좋지 않았던 제약주의 올해 반등에 큰 의미를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37 맥스 9 기종의 보잉이 알래스카 항공에서 비행기에서 갑자기 문짝이 떨어져 나간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잉이 주가지 많이 떨어졌고요. 작년 내내 좋지 않았던 엠페이지와 BF 코퍼레이션이 여전히 하락세, 그리고 노르웨이지안도 하락세가 되겠고요. 또 엔비디아 더불어서 개인 투자자들 가장 사랑을 받는 테슬라 등의 하락이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연초 이후에 시장이 멈칫하건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작년 연말 9주 연속이라는 엄청난 반등했다는 것이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이유가라고 저는 보고 있겠고요. 다음은 예상보다 높았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조기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면 약간 약화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앞선 코너에도 설명드렸지만 통일 사태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상태가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렇죠. 해운농민 지수가 최근에 반등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인플레이션에 압박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 걱정들이 있습니다. 해상우님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최근 들어서 홍해발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면서 해상우님이 혹시나 또 물가를 계속 건드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는 또 미군과 영국군이 후티 반군을 좀 타격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짓눌렀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그래도 또 호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얘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테슬라와 애플의 가격 부진이 컸었죠. 테슬라의 경쟁 신화가 일어나는 것에 우려감, 그리고 중국 내 가격 인하가 또 나타나는 것이 역시 주가 부진의 큰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역시 애플의 이 주가가 역시 잇따르게 투자 의견이 하향된 거, 연초 이후에 세 군데나 투자 의견이 내려나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가 하락의 큰 요인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큰 폭의 주식시장의 반등에서도 확인됐다시피요. 미국 증시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갖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미국에서 조정과 약세장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번에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최대 3%가 떨어졌었는데요. 3, 4% 하락, 1년에 7번에서 8번까지 있는 일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소위 변동성이라는 것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지불해야 할 마치 톨비, 즉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요. S&P가 생긴 이후에 95년, 거의 100년 동안요. 3% 하락은 연 7.2회가 있었고요. 5% 하락은 3.4회, 그리고 10% 하락은 1.1회, 그리고 15%와 20% 하락은 각각 2년마다 한 번, 그리고 3.5년마다 한 번 있을 정도로 자주 있는 일이라는 것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톨비라는 표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변동성이란 미국 주식이든 어느 주식이든 사실 투자할 때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뭐 굉장히 좀 일반적인 조정이 있었고 그에 따른 채워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 채워가는 과정에서 종목들의 차별화는 이어졌다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면요. 이 종목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드디어 애플을 넘어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애플이 부진했던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물론 애플 상당한 부진이 있었죠.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마이크로소프트도 잘 나가고 있는 국면이에요. 여하튼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상 최고가를 2, 3일 연속 이어가고 있고요.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회복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수준이 되겠는데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2.89조 달러, 애플은 2.87조 달러로 일단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추이를 보더라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상 최고가, 그리고 애플은 다소는 약간 밀려있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투자기는 확인해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월가의 투자기는 강력 매수가 평균입니다. 목표주가 평균은 418달러가 되겠고요. 최근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도 12월 이후만 하더라도 최소 6군데나 목표 주가를 올릴 정도로 확고한 위치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이익의 추이와 전망의 표나 매출 추이와 전망을 보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한다고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4분기 실적 발표는 1월 27일 장마감 후,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20일 새벽에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월 24일에 실적이 발표되니까요. 여러분들 1월 한 달 동안은 뭐 실적 시즌 꾸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요즘 얘기가 많죠. 올해는 다를 수 있을까요? 알파벳이 최근에 체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는 소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알파벳은 작년 말에 이제 IR을 통해서 그를 이후에서도 대규모 일단 인적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IT에 대해서 좀 인적 조정이 좀 부족했다, 오히려 좀 늘어났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연초 이후에 아마존과 유니티 등이 이제 대규모로 구조 조정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알파벳도 추가적으로 감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관련돼서 첫 보도 이후에 구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멘트를 나왔는데요.
구글 하드웨어죠.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 픽셀 폰이라든가 핀빗을 갖고 있는 건데 이쪽에 대한 수준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다루고 있는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수백 명의 감원으로 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이제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어떤 비즈니스를 수행하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맞게 리소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일단은 원론적인 답변을 했었는데요. 참고적으로 보면 아마존은 프라임 비디오와 MGM 스튜디오에서 수백 명을 그리고 퓨처 직원, 트위치 아시는 많을 텐데요. 직원 중에 무려 35%를 이번에 감원했던 것을 밝혔었죠. 유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인력의 25% 인원 수가 엄청나죠. 1,800명을 감축을 발표한 거에 알맞춰서 어떤 올해도 작년만큼의 그런 속도나 그 규모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인적 조정이 계속 화두가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알파벳의 월가의 투자액은 전체적으로 매수액, 목표 주가 평균은 156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의 투자액은 그래도 목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고 있고요. 역시 주당 유가 매출도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는 1월 30일 날 화요일 당 마감일에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알파벳까지 실적 발표 일정까지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 헤드라인 마지막으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헤드라인은 비자입니다. 지난해 눈부신 한 해를 보냈던 비자인데 올해에도 보유를 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제시가 됐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주 화수 일단 사상체육가를 기록하고요. 목금은 이제 보합권에서 일단 마감을 했는데요. 여전히 관심 필요한 이유한 선언까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커머스에 성장하면서 현금보다는 역시 여러분들 이커머스 온라인에서 주문하는데 현금을 보고는 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압도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죠. 전 세계에 활성화된 카드 숫자가 43억 개가 있겠고요. 카드를 취급하는 것이 1.3억 개나 지금 비자 카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카드 거대의 볼륨 기준 보면 글로벌 전문 6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도 자주 확인해드렸지만 초우량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영업 마진율이 64%에다가요. 작년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순현금 흐름이 197억 달러.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니까요. 자사주 매입을 2023년 회계연도에도 121억 달러에 배당 38억 달러. 진심으로 주주를 위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상장 주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월가의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 목표 주가 평균 289달러가 되고요. 4분기 실적 발표는 1월 25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 말에 확실히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많다는 거 오늘 헤드라인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네요.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